훈육 지도자 회의 등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 행사 진행도 아주 많이 맡아주시, 그래서 그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 연맹 이사이시면서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이신 큰바위 얼굴 김형인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김형인입니다. 이틀 전쯤에 연맹으로부터 아주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황당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자리를 같이 지켜주시고, 슈퍼 울트라 그림, 참 우리 어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 다 형용사 성격이기 때문에 뭐 스카우트는 대단히 가치 있고 크고 엄청나고 자랑스럽고 좋은 활동이다, 뭐 그런 이미지겠죠. 또 우리 연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풋풋하고 상큼한 최진실 위원장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40년 전에 이미 그 40년 동안 학교에 봉직하시고 그 기자로 시니어 언론계 마당발로 뛰시는 우리 김봉집 부연맹장님을 모십니다. 근데 원래 중앙본부의 전정 지도자로 열정적으로 뛰시다가 때리치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연구자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때리치우고 역할을 연구하시는 일취월장 변신 지도자 신인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스카우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스카우트를 팔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공지의 로버 스카우트를 보십니다. 행사장 어때, 좀 기대되잖아요? 네. 이걸 준비한 분입니다. 아주 이분은 아주 탁월한 야성. 그 다음에 도대체 못하는 짓이 없는 신비하고 신기한 이분은 정말 탁월한 맥가이버예요. 여러분, 윤성철 챔프컵을 드셨습니다. 이야기 손님 5번을 소개했는데 아무래도 제 소개가 미흡한 듯 하니까 우리 최진실 위원장분 연맹 청소년위원회 11기 진실된 사람 최진실입니다. 77년에 선배가 사준 삼겹살 석점 쇠주 5잔에 국 깨어가지고 지금 42년째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경기남부연맹 부연맹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봉집 인사드립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밥숟가락 부대라고 할까요? 17회 세계 잼버리 100일 전에 중앙본부에 입사해서 16년 일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뵙게 돼서 그러니까 저는 경기남부 로버협의회 올해 2018년 로버협의회를 끌고 나갈 회장 공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최진실 대원처럼 풋풋하진 않지만 상큼함을 맡고 있고요. 통해서 꿈의 날개를 다른 것처럼 저도 이제 청소년들한테 꿈의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꿈을 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본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만약에 스카우트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살았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스카우트를 위해 태어난 사나이, 그리고 스카우트를 위해 더 살고 더 열심히 살고 죽을 것 같은 사나이. 이야기 마당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마당은 스카우트의 매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매력에 빠져 인생을 말아먹었던 분도 계실 테고, 뭐 잘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최진실 위원장부터 이제 그보다 나이가 한 40년이 훌쩍 넘는 우리 부연맹장의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스카우트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는 때 있어요. 근데
선배님이 삼겹살을 사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따라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습잔 들어가니까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대원들을 데리고 야외를 가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멀근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그럼 제가 가지고 그래갖고 시작한 것이 지금 42년째 스카우트 단국을 입고 있습니다. 플러스 D가 된 이유는 여기 원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77년에 용인 송전에서 유년대 습득생활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낙하전말을 할 때 그 봉사대원 고등학생이죠. 낙하전말을 하는데 이거를 철사줄에다 완전히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만 놨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내리다 보니까 그것이 철사가 또 이어져 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옥상에서 줄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닥불이 어떻게 됐겠어요? 밑으로 쳐나겠죠. 그 밑에는 중앙현관 앞에 비 맞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8월달이니까 여자 학부모들이 그냥 수십 명이 해서 모닥불 내려오면서 이제 이루어질 행사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어느 여자 학부모의 목덜미에 그것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일반 학교의 지역대인데요. 그 스카우트를 하면 돈 많이 들고 반복 비싸고 다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인 친구들이 할 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2학년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대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셔서 제가 이제 솔깃해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2남 1녀의 막내딸이에요. 오빠들이 다 20살, 18살 차이 나는 완전 막둥인데 항상 외동처럼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스카우트 와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위원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저는 아까 유전자라고 하셨는데 스카우트의 길은 제가 개척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때랑 보니까 그러니까 컵스카우트는 남자밖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스카우트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께 저 걸스카우트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내가 스카우트에 몸담고 있는데 너가 왜 걸스카우트를 하냐 해서 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이제 잠깐 삼키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맨날 학교 뭐 학원 집 이렇게만 다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 자기주도 학습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스카우트 하고 이제 아버지께 그 리더십 캠프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참가가 가능해서 그때 갔었는데 근데 저한테 스카우트가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모든 단인 애들이 자기들끼리 댕기고 좀 있었고 저 혼자 밥 먹고 있고 좀 그랬거든요. 적응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한번 선곡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오기가 생겨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심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색하고 책 읽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인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스카우트를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카우트를 처음 조직하는데 일종의 범색인과였나 봐요. 거기에 착 뽑힌 거죠. 그래가지고 1학년 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3학년 한 10월 달쯤 됐는데 그때 후배들을 데리고 지금으로 치니까 한 5일 대회 그런 거였나 봐요. 3학년이면 내일 모레 대학 가야 되는데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후배들을 데리고 철없이 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받은 상이라면 전교생 앞에 옛날에는 조회를 많이 했잖아요. 교장생 앞에서 큰 상을 한번 받았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대학은 당연히 못 갔죠. 그 한 번의 매력으로 그냥 아직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스카우트 활동이 저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고 또 하면서 회원들 그리고 옆에 지도자님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카우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인데요. 다른 데서 취재하러 스카우트 연맹을 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평창 이야기가 나오면 딱 그때 제가
이제 그 저희 20대가 생각나요. 그래서 뭐 대통령부터 뭐 텔레비전 맨날 그 세계 잼버리만 나왔고 TV에 광고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하고 이게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세계연맹에서 마테오 후보라고 프로그램 담당 국장이 이게 오게 되는데 제가 잡지사에 있는데 취재를 해오래요. 근데 사실 영어를 잘하리라고 믿고 인터뷰를 보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서삼능을 미리 주말에 혼자 가서 그 세미나를 다 듣고 한쪽에서 해서 질문거리들을 따로 준비를 하고 약속은 주중에 있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너무 저는 부족해서 채우느라고 간 건데 인터뷰만 와도 되는데 스카우트 행사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한 게 이제 보기 좋으셨는지 잼버리 전에 한 100일 전에 연맹으로 이제 그 제안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저는 책을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연맹은 그 몸을 많이 쓰는 걸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집에서 제인 씨 그때 국제 부회장을 했었어요, 오빠가.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스카우트가 이미지 업 됐을 때 스카우트 되는 걸 영광으로 알고 당장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완전히 업 됐을 때 잼버리 100일 전에 오게 됐는데요. 하나도 재미없죠. 근데 딱 한 가지 웃기는 건 그때 오경정 처장님이 품절남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입사했고 5월에 장가 가셨어요. 아마 머리가 그때 좀 괜찮았죠? 이거. 네, 상태 좋았습니다. 마찬가지지만 뭐 업무 분장이나 또는 업지에 의해서 강의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매료돼서 대장 역할을 지도자를 길을 걸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시면서 뭐 안전사고 위험이랄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두 분만 좀. 매력이라기보다도 스카우트 뭐 여기는 우리 경기남부연맹 핵심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세계연맹이 창설된 지는 이미 100년이 훌쩍 넘었고 2022년이면 이제 우리 한국 스카우트도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됐든 국가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이번에 이 100년을 넘긴다는 것이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영국, 외국에서 시작된 스카우트가 한국에 건너와서 이 100년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지금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스카우트만의 독특한 훈련 방법, 천막을 직접 치고 직접 취사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스스로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것에서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우트 활동은 정말 이론 책을 보고 시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참여하는, 같이 하는 그러한 활동이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어려운 점 겪은 투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샜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세웠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비가 다음 날이면 싹 개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싹 개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빨리 일어나가지고 옷 최대한 있는 대로 털고 분명히 해 뜨자마자 교장 선생님부터 학부모님들이 대거 몰려오실 거다 했더니 정말로 한 7시도 안 되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밤에 오고 싶어도 못 왔고 연락도 안 돼 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섭섭하십니까? 네, 그 뒤로 아마 그 학교에서 저를 믿었고 또 부모님들이 더 믿어주셨더니 더 활동을 잘했던 기억이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앞으로도 그렇고 안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우리 대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게 저는 정말 스카우트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정말 취미적으로 좋아서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한창 스카우트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만 댕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게 마치 스펙처럼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해도 너는 어차피 스펙 쌓았잖아. 대학교 잘 갈 거잖아. 라고 말을 해요. 하고 지금 대학교 와서도 이런 활동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아 너는 뭐 취직 잘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거지 스펙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안 좋게 비춰진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안타까워 좀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에 인간관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카우트에 이미 많은 친분과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아직 1년밖에 안 된 제가 그 사이에 투입되다 보니까 저는 다가가기 힘들고 그 사람들은 너무 친해져 있으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인간관계에 많이 치우쳐 있는 성격이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친한 친구들이 많으면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인데 스카우트에서는 이미 저 빼고 나머지 애들만 친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아 내가 괜히 선생님의 말을 못해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현정을 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다가가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듬직해 보여도 내 성적으로는 굉장히 속 이렇게 깊고 좀 눈물 많은 성격이라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보시면 먼저 다가가. 우리 있는 손님들 우리 저기 지도자들께서 스카우트에 대해서 혹시 그 오늘 들어올 때 설문조사 하신 거 안 부르실래요? 좀 부를 테니까 일어나서 마이크 갖다 대니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스피치는 짧게. 다양한 사람들을 속에서 또 그 함께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게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괜찮아요. 모두 돈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돈이라고 쓴 게 로보협의회나 청소년위원회가 정말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상이나 정신이 올바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100년이 넘었다는데 우연히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 그 창시자 메이든 포엘이 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된 행복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보다 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연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늘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스카우트 선서를 굳게 지키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근데 문장이 길긴 하지만 스카우트 활동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잼버리나 아태잼버리 참석 못하시고 또 세계잼버리는 가보신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25회 새만금 잼버리도 유치했기 때문에 잼버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시나요? 1991년 강원도 고성잼버리에 같은 참락에 또 침대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밥 먹을 때는 같이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면은 싹 사라져요. 저녁에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없어요. 그때 어디 가 있었어요? 네, 조금 넘기시고. 네, 진짜 풋풋하죠. 좀 넘겨보실래요? 거기 외국 여인이 두 사람이 나오. 이분 역시 그때 나네 별다르잖아. 구현맹장님 맞죠? 맞나요? 네, 그놈이네. 보시면 짧고 잼버리장을 그 으슥한 데를 와 돌아다녔어요.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통증 때문에 내가 또 인연을 언제 만나 하고는 연락을 안 해줘. 지금 생각하니까 속상한데 카메라로 그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 출지 못하네요.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그 당시에는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앙 본부에서 시상하는 포토샵 대상을 받으러 그래 저 친구가. 그래서 문과에서 가봤더니 그 카메라 들고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 당시 카메라를 또 보상으로 받았어요. 그때 받은 우리 저 김희사한테 우리 축하 박수 한번.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때 그 참가자들이 사진을 모아서 매일 콘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2등을 했어요. 근데 또 작은 카메라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이 나중에 가서 대상이 돼서 저는 어디 가서 가끔 뻥을 칩니다. 저는 국제 사진전에서 대상 그랑프리 했다고.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 제페 세계전번은 충격 그 자체였다.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많은 걸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화적인 충격을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 그 외국의 이탈리아 쪽인가요? 정말 제대로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이걸 도대체 봐야 되는 건지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보라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하나의 충격이었고요. 그다음 대원들이 정말 우리가 저희가 챌린지 밸리를 했었는데 정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 그런 게 하나의 정말 문화적 충격, 모든 게 충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잼버리에서도 모든 대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정활동이 행사가 15개, 과정활동 37개 종목이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사실 오늘 저희가 사진자료 그때 당시 준비했는데 저희 시스템의 문제가 열심히 준비돼서 문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2.5배 5만 명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 우리 잼버리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나중에 머리가 좀 흔들리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은 계속 올라서 지도자 활동을 하셔서 활동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신 교수님도. 저는 그냥 그 생각나네요. 그 국가의 지원이 많았던 만큼 요즘에도 평창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보고 체계라든가 뭐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심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먼저 보고가 돼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2층 침대 위에서 옷을 입고 잤어요. 근데 그 아침에 헬기 뜨는 소리가 나니까 그게 미국 참가단의 냉동차 식자재 오는 소리인데 저는 헬기 소리인 줄 알고 2층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저절로 서지는 거 있죠. 자다가 2층에서 내려왔는데 2층 침대에 와서 서서 그대로 막 뛰어가서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제 파악해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헬기가 아니고 식자재 운반하는 냉동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와 관심과 이목이 많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세계잼버리 20회 때는 사이먼 리라고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때 굉장히 저희들의 많이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까 잊어버렸는데 자료 화면에 그 3명 여자 지도자 나온 거에 가운데가 전혀 못 알아보시는데 단장님은 저라는 걸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도 잊어버린 제 모습인데요. 이걸 뭉개놓은 것 같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가 다 달림이에요 있잖아요. 그 유행이 풍차 매듭이 유행하면 그게 퍼져나가고 또 레이어드로 대표단 한 건가 그 현장에 행사한 거니 레이어드로 되고 또 끝에만 묶는 게 유행하고 그 인간 그 전체 세계 지구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요만한 모형처럼 움직여지는 게 이 잼버리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때 잼버리 기념볼 보관 지도자들이 뱉던 하얀 한 건인데 한건 밑에 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잼버리 91년 한건 잼버리 맞죠? 예.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원 한건이 제가 하나 보관하고 있었어요. 대원. 근데 이건 내가 대원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길 가다 주워서 반납을 안 했어요. 뭐 소감이나 뭐 기대 같은 거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과정 활동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중앙 행사 같은 거에서 애들을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단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잼버리 때밖에 없어요. 중앙 행사가 그때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때 좀 애들 만나러 놀러 다니는 과정 활동 안 해서 대장님 죄송합니다. 되게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91년도에는 세포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잼버리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라는
지도자는 4글자로 영어로 하면 5글자구나. 5글자로 지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또 이번 한국 잼버리에도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요. 경기남부 연맹 진짜 부스 운영 잘한다.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충분한 회의를 통해 최고의 경기남부 연맹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지도자들이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저기 근데 잠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명예대장 받으신 분이 저기 2분이죠. 정말 그 대원들 9명을 데리고 원래 그 잼버리는 이제 반으로 해서 그 대원 9명의 지도자 1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많이 갔어요. 진짜 공항을 내리고 딱 트램 내리는 순간에 꼭 한증막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거의 39.5도 정도가 되고 뭐 막 습도가 높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자체가 뜨거운 열기가 막 배에 들어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3일 정도 되니까 머리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벗어질 거 있나 뭐. 가스레인지가 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좀 짜증나는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정 활동이 저희처럼 아까 뭐 30몇 개 부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잼버리를 거의 견학 위주, 그리고 영내에서는 좀 적게 운영을 해가지고 대원들이 그 3만 5천 명이라는 대원이 좀 이렇게 잘 회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안전이었습니다. 군 인력들도 계속 다니고 했지만 아이디 카드가 지금 제일 좋았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영문을 통과할 때마다 아이디 카드를 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언제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또한 버스를 탔는지 안 탔는지 이게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런 미화방지 이런 체계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2023년에 되면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는 좀 아쉬워해서 여러 외국 대원들하고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 스카우트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세계 잼버리 21회 잼버리를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말로만 들었던 최초의 야영 브라운시 섬에서 야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원들한테는 그 야영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개막식 전날 대원들이 하루 전에 브라운시 섬을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자고 개막식 때 대기 입장을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국 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브라운시 섬에 어딘가 모르게 제 흔적을 남기고 온 21회 잼버리는 저에게 가슴 뭉클한 잼버리였습니다. 깜짝 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경기남부 연맹이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가장 중심이고 단세나 활동이나 인물이나 다 으뜸이죠. 사실 그렇게 끌어온 데는 우리 연맹장님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연맹장님께서 8년 동안 연맹장 하시다가 또 중앙에 가셔서 부총재 4년 하시고 다시 오셔서 저한테 2년째 하시고 계신데 우리 연맹장님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잠깐 모셔서 잠깐 좀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거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인민군 대장이 촌장한테 물어보죠. 촌장님 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 영도리의 비결은 뭡니까? 그때 촌장이 뭐라고 그러나요? 대불리행이는 것이요. 자, 네, 우리 연맹장님이 우리 연맹을 이끌어가는 비결과 노하우는 무엇인지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스터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스터가 희생을 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정리가 됩니다. 중앙에 제가 경기남부에서 연맹장을 처음에 9년, 아까 8년이라고 그러셨는데 9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부총재 4년, 또 현재 2년 해서 올해 금년 3년째 들어가서 16년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제가 봤습니다. 전국 연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진짜 저희 경기남부연맹의 조직력,
훈육 지도 모든 이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가 있기 전에 방금 이사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사회 때 제가 이제 처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메모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최재복 연맹장님에 관련된 것을 메모한 것을 보니까 아까 보고 들으신 대로 연맹 발전 기금을 약 6억 정도 마련하는데 1등 공신이시죠. 동의하시죠? 보지는 못했지만서도 그 전에 어둡고 침침하고 노후되어 있던 이런 사무실 환경, 인테리어 그리고 전종 지도자들이 쓰고 있는 사무기기 이러한 것들을 일습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곤작 야영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데크라고 그러죠. 물론 예산 지원을 연맹장님이 해주셨고 그 인구로는 오경종이라는 분하고 윤성철이라는 분하고 정명곤이라는 분이 정말 반바지에다가 정생을 해가지고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15년 해주셨어요. 근데 그 15년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받은 저 같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연맹장님 소급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말이 있죠. 사회 리더나 CEO들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덕적인 임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가져도 그런 일을 못 하거든요. 정말 우리 연맹장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표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5분의 우리 패널들 문제인 것 같아요. 스카우트 엄마다. 네, 왜냐면 엄마는 가끔 때론 무섭고 혹독하기도 하지만 또 따뜻하게 감싸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힘든 부분에서 혹독하게 지적도 하고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감싸주시는 경기남부연맹 대장님들, 대원님들 덕분에 저는 경기도에 살아서 더 뿌듯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땅에서 그냥 나무만 오롯이 바라볼 때 스카우트는 날개를 달아줘서 그 청소년들이 바다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숲도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날개를 달아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제 대원이 아닌 이제 로버 지도자로 이제 탄생을 하겠습니다. 네. 스카우트는 든든한 친정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교수하게 되면서 뒤늦게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도 헌신하고 갚아야 하는 때가 된 것 같고요. 언제나 원래는 스카우트가 연세가 많으신 걸 걱정했는데요. 언제나 와도 오빠야들이 있습니다. 언니야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제가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우트는 모든 것이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기본 훈련 받을 적에 몇 살이지 하면은 7살, 8살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친구로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남부연맹이 전국에서 최우수 연맹으로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최재복 연맹장님의 공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경종 사무처장님의 사무력과 인화력을 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지도자님들의 열정 어린 뜨거운 땀의 결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모두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남부연맹이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자!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가끔씩 모이지만은 늘 형제 같고 반갑고 또 옛날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활동 현장이 생각이 나고
추억이 되살아나고 해서 늘 정겹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 남부연맹이 항상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맹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준비는 좀 한다고 했는데 아쉬웠어요. 순서도 좀 이렇게 바뀌었고 원래 준비한 내용보다 또 다 처음 이렇게 해보는 분들에도 더 패널들 오신 분들 잘했던 것 같아요. 다 얘기 잘하시고. 스카우트 하시면 제가 으쌰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으쌰! 스카우트 제목이 만남의 기대가 반갑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항시 매진하고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 점만 유념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어떤 인성의 교육, 모든 어떤 그 역량을 키워가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